그래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민재판에 척코에 끼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연한 기대에 걸리지 않아 다행이다. 끌려간 사람들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있다. 사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거 나 월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도 무슨 생각 있겠지. 자,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그지? 자, 그래서 막연한 기대에 대한 내용.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있죠. 이거 누가 한 거야? 춘석이가 한 말이에요. 춘석이가. 자, 그 다음에, 자, 욕하죠? 자, 욕이 나와요.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 자, 치안대가 된 지 얼마 안 된 저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는데 그 사람이 춘석이래요. 그죠? 이제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뇌까렸습니다. 춘석이를 보고 나서 절망에 빠지네요. 그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왜 놈의 밑바지 이 개새끼야 이렇게 되네요. 그지? 또 여기 나왔어요. 그죠? 여기 나왔고요. 지금 계속 볼게요. 일본 군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찹니다. 어디 죽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자 구둣바른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릅니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어요.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자, 어깨 쪽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괴돼지 같은 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또 욕을 했죠. 넌 총살이야 총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치안대로 연행된 이유는 뻔하죠. 뭐예요? 그죠? 친일행위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그죠? 일제강점 친일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치안대로 연행이 됐고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들 아까 기억이 뭐냐면 짓눌렀던 생각들. 어디 가서 숨지 못했다는 게 후회되고 연행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도피했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답답한 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연한 기대에 대한 내용 앞에 필기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속어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 자, 이인국 박사에 대한 뭐를 드러내는 거겠어요? 그쵸? 분노를 드러내는 거죠. 이제 분노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과거에 뭐 때문이다? 친일행위 때문에 끌려왔다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라는 거. 외놈의 밑바시라고 되어 있죠. 외놈의 밑바시라는 건 외놈의 앞잡이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것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 금속, 시계죠. 시계줄 푸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춘성이가 시계를 푸는 거예요. 노라털의 엉성한 손목이 충성이가 아니라 그죠? 시계줄을 끌고 있어요.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주머니를 부둥켜 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봤어요. 소련 병사네요. 그죠? 소련 병사가 시계를 빼앗네요.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습니다. 야본스키, 일본이란 뜻이에요.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띄어갔습니다. 아니 이것만은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어요. 병사는 대박만한 손으로 이인국 손가락 끝에서 시계를 치어냈습니다. 뺏겼죠? 시계줄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습니다. 죽음과 시계.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시계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그쵸? 이인국 박사의 분신이란 말이야. 그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죠? 러문단의 갈등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갈등이 나타나 있냐면 일단 소련 병사, 그죠? 병사와 이인국의 외적 갈등 나타나 있고요. 갈등 원인이 뭐예요? 시계죠. 이제 시계를 뺏으려고 했죠. 회종시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회종시계는 일본 그 학교 졸업할 때 받은 선물이었죠. 감방 속을 빼곡히 찼습니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어요. 달포 한 달이 좀 넘는 기간이에요. 지나는 사이에 맨 앞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 2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나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꼬투리 잡혀서 괜히 더 맞을까 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그런 거냐. 밀정. 괜히 그 밀정들이 있어요. 괜히. 그래서 꼬투리 잡힐까봐. 밀정이 출감된 다음날부터 불평만을 늘어오는 축들이 불려나가 반송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괜히 저항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꼬지른단 말이에요. 또 하루 이틀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됐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재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실컷 얻은 지식이 이야기되어 함구령이 지산 명령이죠. 함구령, 그죠?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어요. 자, 이분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기를 안 해야지. 얘기를 안 해야지.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대요. 그는 밤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어 회화책이라는 건 일단 소련군이죠. 그지? 소련군을 이용해서 어쨌든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군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해화를 지금 감옥 속에서 막 배우고 있어요.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결려와요. 자,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우지 사무실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어책을 읽으면서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계속 보는 거죠. 그들의 예측하는 식대로 중형을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해요. 내가 죽을 만큼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아는 거야. 양곡조합에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이고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직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립한국에 법이고 무엇이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일 판인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행위.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입니다. 자신의 재상이죠. 그죠? 자, 이 재상들을 봤을 때, 자, 여기 이인국의 재상이 나열되어 있네요. 그지? 이인국의 재상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작 무기징역, 사형감일지도 모른다. 자, 나는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큰 숨을 내쉬었어요.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침대자처럼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다 실오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 창살을 거쳐 아득해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얼고 휘몰아오곤 했습니다. 가슴이 짜릿해요. 밖의 세계와 영원한 단절이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치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헛기침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쩐단 말이냐. 자, 식민지 백성일 때는 펼 수 없었어. 날고 뛰는데 소용이 있겠냐 말이야. 어느 놈이 일본한테 아첨 안 했어. 주는 떡 안 먹는 놈이 바보지. 친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보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 중요하네. 여기 네모 박스 할게요.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다. 자, 친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타나 있고요. 자, 자기 변명을 합리화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느 놈은 일본한테 아첨 안 했어. 이렇게 얘기죠. 여기 부분이 자기 합리화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내용인데 1번 첫 번째 어쩔 수 없었다. 그지? 친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 행위했다는 거죠. 그지? 합리화 두 번째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친일 행위를 거의 대부분 했다. 이제 나만 그랬던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좀 후련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어저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억지의 자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희망을 갖고 있네요. 아마 스테코프 숫자라고 했지. 혹부리 장교. 직업이 의사라 했을 때 똑똑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는 순간의 표정.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궁리가 생겼다. 그죠? 이곳에서 이 스테코프 소자를 이용해서 감옥에서 풀려낼 것이라는 걸 암시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러문단에 나타난 갈등의